정부가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방학을 단축해 수업 일수를 확보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교실을 특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태안의 한 펜션에 다녀간 충북 청주 지역의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태안 주민 2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충남도가 서산 대산항을 중국과 동남아 수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동량은 늘리고 교통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당진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한광희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접촉자도 잇따르면서 방역에 안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충남의 경우 지난 21일 계룡에서 처음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4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은 확진 환자 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자 관리와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계룡으로 출장을 왔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A 중위는 모두 82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와 외부 식당 종사자 등 21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한 3명은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가 충남에 다녀간 사실도 지난 주말 알려졌는데요.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도 나왔습니까? 네, 먼저 가족 관계인 전북 전주 확진자와 충북 청주 확진자 부부는 지난 14일 홍성의 한 마트 그리고 태안의 한 펜션과 편의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홍성 주민 1명, 태안 주민 2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는데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들이 다녀간 곳은 방역을 마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세종 환자 동선에 아산이 포함됐고 대구 환자가 당진과 예산, 공주를 들르기도 했는데요.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는데 충남도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네, 정부가 전국 모든 학교 개학을 다음 달 9일로 미룬다고 발표하면서 돌봄 대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지철 교육감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후속 조치에 대해 밝혔습니다. 우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선 개학 연기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급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방학 기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중식 지원도 중단 없이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돌봄 신청자들에게는 급식도 제공할 것이며 추가 돌봄 수요를 예산하여 오늘부터 돌봄 희망자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개설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학교 시설이나 도서관 사용도 제한된다고요? 네,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외부인들이 사용하던 학교 운동장, 강당, 체육관의 개방이 한시적으로 중지됩니다. 또 도내 학생 수영장 7곳도 문을 닫고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교육청 산하 19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개방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PC방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와 순찰도 강화한다고 충남도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자, 일단 연기가 되긴 했지만 개학을 하면 감염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학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우선 기존 방역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마스크 10만 개를 학교에 보급했고 체온계와 손소독제 등도 구입하도록 했는데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생 수 50명 이상인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중학교에는 보건 인력 88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합니다. 이들을 통해 방역과 학생 보건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든 수업 일수는 여름, 겨울 방학을 조정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비상이지만 확진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느 곳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정 지역을 낙인 찍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에 대한 격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특히 대구와 인근 경북 지역은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대구와 경북을 코로나 지역으로 비하하거나 낙인 찍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한 폐렴이 아니듯 대구 폐렴도 아닌 코로나19라며 대구를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처만 준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지역을 문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힘을 잘 모아서 협력해서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구 경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거기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타격이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가지도 않고 제가 버스 타고 이번에 갔다 온 그쪽으로 이렇게 경유했는데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난리가 아니겠다, 전쟁통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쪽에 지원 대책이 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가족과 친구가 있는 시민들은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있는 제 여자친구 집 밖에 잘 나오지 말고 잘해서 다시 예전처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과거 사스와 메르스 같은 전염병을 극복했듯이 코로나19도 이겨내자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도 이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다 뭔가 마음을 다 잡아서 슬기롭게 이어나가야죠.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고 정부에서도 뭐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기다리지 않으면 백신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 해서 다 같이 뭐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한광희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민의 동반자 한광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당하시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억울하게 서거를 하셨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일주기가 되어서 당진 시민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출마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살아온 삶이 다르듯이 제게도 저에 맞는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진제시 특우회 35대 회장으로 그리고 또 1,500여
회원회 합덕 청년연합회 구대회장을 역임하고 시민사회활동은 당진 환경운동연합 정책의장으로 활동가들과 정말 많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정치활동은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문화제를 당진 시민들과 함께 개최를 하였고, 당시에 그 엄혹하던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시민들께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이 추모문화제를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당진 시민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진에 시급한 현안이라면은 저는 당진 땅 찾기와 환경 오염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당진 땅 찾기는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단 상황에 있고 또 영호남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경기와 충남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집권을 유도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진 땅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에 귀속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귀속된 당진 땅은 당진에게 주어서 평택과 충청 도민이 원화 소복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당진은 하늘, 땅, 물 오염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저는 공장을 유치하여 당진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그치겠습니다. 대신 금융, 물류, 청정한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당진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진 대기를 한번 통합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통합 대기 환경 지수라고 한 135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젊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나쁘고 노약자나 건강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당진에서는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경제에 현재 지속적으로 다 충격을 주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의 그 백색 국가의 제외로 비롯된 문제인데, 일제의 강제징용이 원인으로 발생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수출 금지로 분쟁을 조장한 일본 정부와 냉전을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면서 우리 당진 시민 모두는 경제의 의병이 되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는데 동참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진 시민과 당진 시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만사형통을 기원드리면서 또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당진 시민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가 서산 대산항을 수출입 중심의 서해안 거점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충남도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항만시설, 배후단지, 교통망 등 부문별 대산항 발전 구상을 24일 밝혔습니다. 먼저 항만시설은 해양 물류 중심의 첨단 복합 항만으로 개발되며 인근 석유화학업체의 물동량을 유치해 기존 부두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배후단지에 물류단지와 업무시설, 선박 수리 등 항만 지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 태안 지역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을 지낸 조항기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사실상 확정지은 건데요. 이로써 조 예비후보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과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 8명의 예비후보 중 공천자가 본선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초반 기세가 만만치 않은 성 의원의 재선 도전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앞서 성 의원과의 공천 경쟁에 나섰던 이완섭 전 서산시장은 지난 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우파가 하나로 뭉쳐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성 의원이 내민 손을 잡고 함께 가기로 했다며 총선 불출마와 예비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의 본선행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신 예비후보는 정의당, 중앙당의 공천이 이미 확정된 이후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외 정당인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제외하고는 보수진영 출마자 1명과 진보진영 출마자 2명을 중심으로 3자 대결이 벌어지게 된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산 태안 지역 유력 인사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직접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거 연대 형식으로 치러졌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정의당 투표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며 신 예비후보의 경우 당의 방침에 따라 출마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양당 중앙당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예비후보 캠프와 신 예비후보 모두 후보 단일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조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며 이에 대한 다른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도 현재로선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며 어렵게 결정한 만큼 마무리까지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라고 본선 완주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실 관계자는 유불리를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국가와 지역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은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예산이 4도, 홍성과 청양이 5도, 당진과 태안이 6도, 서산이 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예산이 8도, 서산과 태안, 홍성, 청양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빨래와 차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산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평소보다 개인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